텅 빈 다차의 창밖으로 자작나무 잎사귀들이 금빛으로 물들어 흩날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의 다차 마을은 깊은 가을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한때는 성공한 대기업 임원이었던 안드레이 페트로비 65세에게 그 적막함은 뼈를 애는 듯한 고독으로 다가왔다. 넓고 고급스러운 다차는 이제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기념물이라기보다는 온기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난로 위에는 먼지 쌓인 트로피들이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황량했다. 아내 안나 이바노브나 62세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 중독과 냉담함에 지쳐 오래전에 마음의 문을 닫은 듯했다. 가끔 식탁에서 마주칠 때 오가는 건조한 안부 인사가 전부였다. 아들 드미트리트는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가끔 형식적인 전화로 생존 신고를 하는 것이 다였다. 안드레이는 약 상자를 뒤적이며 혈압약을 입에 털어넣었다. 과거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늑대처럼 살았지만 은퇴 후 그의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국영 채널의 뉴스를 보던 중 가슴에 미세한 통증과 함께 숨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 그를 덮쳤던 심근경색의 기억이 섬뜩한 공포와 함께 되살아났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안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다음 날 짙은 불안감에 휩싸여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의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인 표도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남은 것은 텅 빈 성공과 병든 육신뿐이었다. 며칠을 무력감 속에서 보냈다. 다차 주변을 정처 없이 걷던 어느 날 낡은 목조 상가 건물 2층에 걸린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관, 얼어붙은 시간, 포토 아텔리에자 스티프쉐 브레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자 퀴퀴한 약품 냄새와 함께 오래된 카메라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사진관 주인인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로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드레이를 맞이했다. 안드레이는 진열된 낡은 필름 카메라에 시선을 빼앗겼다. 젊은 시절 아주 잠깐 사진에 흥미를 가졌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세르게이는 그런 안드레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관심 있으신가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제니트 필름 카메라를 안드레이에게 건넸다. 안드레이는 어색하게 카메라를 받아들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렌즈를 통해 본 사진관 내부의 풍경은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달라 보였다. 그 순간 아주 작은 호기심이 그의 마음에 싹 텄다. 며칠 후 안드레이는 결국 세르게이에게서 카메라를 빌렸다. 세르게이는 사용법을 간단히 알려주며 말했다. 일단 집 주변부터 가볍게 찍어보세요. 잘 찍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걸 담아보세요. 사진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발견이기도 하고요. 안드레이는 반신반의하며 카메라를 들고 다차 주변의 자작나무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찍어야 할지 막막했고 셔터 누른 것조차 어색했다. 손은 떨렸고 파인더 속 세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발밑에 이름 모를 들꽃, 이슬을 머금은 거미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가을 햇살, 벤치에 앉아 도란거리는 노부부의 주름진 미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필름 한 통을 다 쓰고 세르게이에게 현상을 맡겼다. 며칠 뒤 찾아간 사진관에서 받아든 사진들은 대부분 초점이 맞지 않거나 구도가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안드레이가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작은 아름다움들을 보았다. 아주 조금씩 사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안나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남편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나이에 무슨 사진이람.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저녁 식탁에 안드레이가 좋아하는 블리니를 올리거나 그의 혈압을 걱정하며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한 수프를 끓이는 등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안드레이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관찰하며 그녀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지친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꼈다. 한때 열정적이었던 안나의 눈빛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려왔다. 주말 모스크바에서 아들 드미트리가 잠시 들렀다. 안드레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자작나무 숲, 다차의 가을 풍경, 이름 모를 새의 날갯짓. 드미트리는 아버지가 이런 것도 하세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취미는 좋은 거죠. 짧은 한마디뿐이었다. 안드레이는 실망했지만 세르게이의 사진은 기다림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의 방에 놓인 낡은 앨범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드미트리의 어린 시절, 학예회에서 상을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 축구 시합에서 넘어져 울먹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요한 순간들에 자신은 늘 부재 중이었다.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 아버지였는지 깨닫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안드레이는 세르게이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세르게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안드레이의 서툰 사진들을 보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이 사진은 빛이 참 좋네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이 사진에서는 고독함이 느껴지지만 그 안에 따뜻함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안드레이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타인과의 관계 셔터를 누르는 것은 두려웠다. 과거 성공을 위해 경쟁자를 가차없이 내치고 때로는 비정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세르게이가 운영하는 작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낄 자리가 아니야 라며 거절했다. 과거 직장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끝내 전화하지 못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두려웠다. 세르게이의 도움으로 안드레이는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사진전에 가을의 끝자락이라는 주제로 몇 점의 풍경 사진을 출품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의 사진 중 하나가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작은 상까지 받게 되었다. 시상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맛보는 성취감이었다. 하지만 수상 소식을 들은 옛 지인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 더 큰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놀랐다. 과거 성공에 집착했던 자신의 모습이 되풀이될 것 같은 두려움에 세르게이를 찾아갔다. 세르게이, 내가 또 예전처럼 변하는 것 같네. 상을 받으니 더 큰 걸 원하게 돼. 세르게이는 안드레이가 내민 보드카 잔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사진은 상을 받기 위해 찍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 순간을 왜 담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렌즈를 통해 무엇을 보고 싶으신 겁니까? 무엇을 느끼고 싶으신 거죠? 세르게이의 말은 안드레이의 머리를 강타하는 듯했다.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한 성공이 아닌 자신을 위한 발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찍었던 사진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경쟁도 과시도 없었다. 오직 그 순간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얼마 후 드미트리가 다니는 모스크바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드미트리는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밤늦게 다차로 돌아온 드미트리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안드레이에게 아버지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울분을 토했다. 과거 같았으면 정신 차려라,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약한 소리냐며 호통통 쳤을 안드레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아들의 불안함, 좌절감, 그리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안드레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아들아, 아빠도 그런 때가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들이. 그는 자신의 실패담과 후회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성공의 이면에 감춰졌던 고독과 불안,
그리고 가족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이 찍었던 서툰 가족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안나가 희미하게 웃고 있고 드미트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은 사진이었다. 내가 내 삶에서 행복하면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성공이다. 드미트리.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부자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며칠 뒤 안나가 갑자기 주방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안드레이는 창백해진 아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절대 안정을 권했다. 텅 빈 다차 아내의 부재 속에서 안드레이는 안나의 소중함과 자신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실에서 잠든 아내의 마른 손을 잡고 지난 수십 년간 아내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이기적이었는지 통렬히 반성하며 눈물 흘렸다. 젊은 시절 함께 내박강변을 거닐며 속삭였던 사랑의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아내의 희생 위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렸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안나,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속삭임은 병실의 정적 속에 묻혔다. 안나는 며칠 후 퇴원했다. 안드레이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간호했다. 아내가 좋아하는 카샤를 끓이고 함께 다차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안나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드미트리도 주말마다 찾아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패기도 하고 어머니를 도와 정원을 가꾸기도 했다. 어색했던 식탁에는 조금씩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다. 안드레이는 세르게이의 도움을 받아 사진관, 얼어붙은 시간에서 작은 가족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가 찍은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 다차의 사계절, 그리고 렌즈를 통해 발견한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담긴 사진들이 따뜻한 조명 아래 걸렸다. 전시회 마지막 날 안드레이는 안나와 드미트리가 함께 웃으며 사진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낡은 제니트 카메라에 담았다. 뷰파인더 속 그들의 미소는 안드레이에게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이 온기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카메라를 목에 건 안드레이가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자작나무 숲길을 걸으며 그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음을 느꼈다. 완벽한 변화나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그의 남은 삶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색깔로 채워질 것이라는 조용한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눈꽃을 발견하고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렸다. 인생도 결국 한 장의 사진 같은 건지도 모르겠다. 어떤 순간을 담아낼지는 결국 자신에게